언론은 휴가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56분간 통화를 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몇 분을 더 길게 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안타깝게도 통화를 안 한 것이나 한 것이나 별다른 결과가 없다. 도리어 통화를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대화 사이에서 트럼프는 두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정말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 대화를 하려고 했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미국이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FTA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56분간의 통화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굳건한 만큼 미국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 지금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통과된 것보다 몇 배로 더 강한 응징을 앞서서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에, 우리 영토에 전쟁이 있기를 공공연하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동맹국에게. 그러나 전쟁을 해도 좋다는 말과 우리를 지켜달라는 말은 다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는 전쟁을 각오하고라서도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그것을 없애는 데에 모든 초점을 둔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압박을 가하라고 해놓고도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혼란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의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3분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 역시, 그 통화 역시 한 가지 쟁점만 부상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을 줄곧 강조했고, 일본은 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북한이 스스로 나와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를 우리가 앞서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다른 대안이 없고 나와서 일본과 미국과 한국과 대화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북한이 스스로 느낄 정도의 압력을 가해달라는 것입니다. 전혀 두 정상 간의 이야기가 같은 방향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초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일단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두 나라와 다 통화를 했고 둘 다 좋은 결과, 그리고 한 방향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공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여기에서 삼척동자를 일전에 산자부 장관이 쓴 탈원전 해도 전기값이 안 오른다고 주장한 것, 탈원전이 되면 전기값 안 오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한 그 삼척동자가 나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외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56분 동안 미국 정상과 통화를 우리 대통령이 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최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한국을
미국이 차라리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중국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마저 보이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혼돈되고 헷갈리고 그리고 국제적인 망신을 가져오는 이런 발언과 조치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을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ARF 아시안 회의에 가서 아시안 안보 포럼에 참석해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기를 그렇게 갈구를 했습니다. 만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정말 대화를 원한다. 우리 둘이서 좀 진지하게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리용호 외무상의 한마디는 간단했습니다. 아주 무시하면서 진정성이 없다. 당신네들 나라가 이렇게 대북 제재 결의안에 쌍수를 들고 앞장서는 마당에 대화를 우리하고 원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한번 보면은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대북 경제 제재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 금지를 뺐습니다. 중국이 원한다고 북한 노동자 송출을 줄이는 것을 뺐습니다. 중국이 원한다고 유엔 제재와 관련된 북한 항공기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도 뺐습니다. 정말 찻대고 pot대고 빈강정, 속빈 강정뿐인 알맹이 없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불과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의 합의가 있기 불과 이틀 전에 미 의회에서는 418대 3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이 북한의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 금지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연간 2천억 원 정도를 벌여들이는 약 5만 명의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유엔 제재와 관련된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미 국내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에 의해서 통과시켜놓고 이틀 후에 유엔에서 채택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먼저 중국과 초안을 잡을 때는 이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미국이 물러선 겁니다. 중국에게 진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의회나 백악관, NSC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발뻗고 잘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전쟁까지도 무기를 쓰는 것,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과 상반되는 목소리로 계속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자꾸 흘리고 있습니다. 미 국내에서 반론에 의해서 미 국내에서의 반론 때문에 국무부 대변인이 나와서 그 상황을 사실은 북한이 되면은 비핵화 조치를 하면은 대화하겠다는 뜻이라는 말로 얼버무렸지만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은 그 핵심에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그 자기들이 초안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 미사일을 제재하는 것은 중단시키는 방법은 북한만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게 핵미사일을 중단하라고 하는 동시에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둘을 동시에 쌍 중단하는 것이 북한 핵 미사일 중단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바로 전날, 초안에 서명하는 바로 그날까지 미국은 슈퍼 301조, 다시 말하면 미국의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외국의 어떤 제재나 관세나 식품이나 원료나 이런 것이 미국 무역에 해를 가하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근거하여 보복한다라는 슈퍼 301조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기업이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할 때, 기업을 열 때는 선진화된 미국의 기술을 가져갈, 이전받을 수 있다, 이전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의해서 기술이 중국으로, 선진화된 선진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심 때문에 슈퍼 301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례를 미국은 찾아야만 301조를 사실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도 완전히 확실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4일부터 적용한다는 슈퍼 301조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하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선 이 기회를 중국은 반격의 기회로 삼아 미국에게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근거하여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바로 이 반격 카드도 동시에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에 대한 입장을 보면은 사실은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반도에 배치하는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가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드 사거리 800km 가지고 중국 ICBM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거리도 너무 짧고 사실 엑스밴드도 그 보는 사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중국이 계속 터집을 잡는 800km라고 해놨지만, 그리고 중국 반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요동반도나 북경을 향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을 향하는 것이다 했지만 사실은 8시간 정도면 사드의 그 배치의 방향과 탐지거리도 바꿀 수 있다고 억측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거리 800km의 사드가 중국의 위협이 되기 전에 중국 자신이 중국 전체 4군데 배치하고 있는 엑스밴드가 사실 사거리 3,000 내지 4,500km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속속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지만 3,000 내지 4,500km의 그들의 사드는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안 되고 사거리 800km의 한국의 사드는, 한반도의 사드는 중국의 위협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서 더 덧붙여 그 연이어 있은 ARF에서 중국은 총력을 동원해서 환구시보라든가 인민일보라든가 그리고 중국 외교부장이라든가 총동원, 목소리와 언론을 총동원해서 사드를 빼지 않으면 한국과는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겠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전 정권은 아주 잘못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등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진짜 중국의 의도가 사드 배치를 빼내라는 것이 아니고, 사드를 빼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드라는 것이 한미 동맹의 결연한 동맹의 강력한
강경한 동맹의 심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철거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심볼로 이것을 빼내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중단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쌍중단이라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미사일을 중단하라는 것과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 뒤에 중국이 노골적으로 그거 연계선상에서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평화협정,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 수순을 중국과 북한은 똑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 결의안에 사인을 하고 왕이 부장이 돌아서서 유엔 제재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미국을 압박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다음 수순은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나 같습니다. 주한미군을 내보내게 하기 위한 수순으로서 이것은 눈가림으로 미국에게 서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북제재 결의안을 선택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완패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미국이 과연 이렇게 스스로 중국과의 완패를 인정하면서 이 제재안의 결의에 동의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마음이 지금 동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한반도를 중국과의 갈등과 긴장을 택하는 것보다 또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의 갈등과 긴장을 키우기보다 극단적으로 나가서 중국의 개입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북한과의 선제 타격을 통한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옵션을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한반도를 버리고 중국과의 갈등을 줄이고 중국과 함께 나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미국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전 키싱어 미국 최고의 외교 브레인이 한 말처럼 어드바이스 해준 것처럼 백악관이나 의회에 제안을 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중국과 협력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는 겁니다. 우리가 1971년을 보십시오. 미중 대단트가 시작될 때에 그때도 키싱어였습니다. 키싱어가 주장한 게 뭡니까? 우리가 당신을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해주고 유엔에서 당신 나라들을 인정하고 대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와 대땅들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대만에 있는 미군 철수를 동의해 준 겁니다. 어쩌면 1971년에 일어났던 미중 대땅들을 끌고 간 외교의 프레임워크를 46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 똑같이 적용할 고민을 미국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미중 대땅들을 하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빼주겠다. 한반도와 북한은 너희들이 알아서 관할을 해라. 평화의 지대로. 이런 딜까지도 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딜을 미국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미국이 주장해오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과의 초안 작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 56분과의 통화에서 뭐 하고 난 뒤에 56분의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자기 페이스북에서 쓴 얘기가 뭡니까? 15대 0으로 상임이사국의 전체적인 합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중국이 원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가 체면을 세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와 중국을 두고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 그 고민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 주도로 끌고 가는, 중국 주도의 내용으로 끌고 가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미국이 동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6분 대화에서 보여준 헷갈리는 메시지, 더 이상 북한 스스로가 핵미사일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는 항복이 나올 때까지 밀어붙이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화를 우리가 제안하고 아직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은 이산가족을 상봉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북한과의 남북 군사회담은 사실은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만약에 군사회담을 북한이 예스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양보해야 될 카드가 대북 선전 자체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나마 아주 연약하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 책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대화에 예스를 했다면, 군사회담 예스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빼내야 될지, 손을 들어야 될지도 몰라, 양보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 계속 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RF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보내서 베를린 구상의 열기를 끄지 않기 위해서 베를린 구상의 전도사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ARF에 모인 모든 국가들이 북핵 미사일 억제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에 혼신을 기울여도 지금 역부족인데 베를린 구상의 열기를 끄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여기저기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틸러슨에게도 그 내용이 진짜 어떤 내용인지 설득시키고 이용호에게도 얘기하고 다른 국가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ARF에 참가한 모든 정상들이 한국에 얼마나 진지하게 북핵 미사일 억제 중단 폐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가졌다고 믿겠습니까?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탈원전, 비정규직 정규화, 최저임금 이런 문제로 온 국력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의 남남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이렇게 흩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딱 한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북핵 미사일 폐기에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철저히 붙들고 어떤 시기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과의 화해협력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위해서 한반도를 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그에 똑같은 한반도에서 어떤 위험을 불사하고라도
미국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게 전해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엉거주춤 양다리 작전으로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는 일은 않아야 되지만 그 일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